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핀란드의 국민기업 노키아가 불과 6년 만에 참담한 덤핑 매각을 맞이하게 된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998년부터 14년간 세계 휴대폰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켰던 노키아 제국은 2013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 사업부를 불과 54억 4천만 유로, 약 7조 8천억 원이라는 헐값에 넘기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가총액이 2,500억 달러, 약 300조 원을 넘보던 유럽 최고의 기업이 불과 6년 만에 기업 가치의 97% 이상을 잃고 해체된 것이죠. 과연 그 찬란했던 왕국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노키아가 선사했던 전성기의 수치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007년 4분기 기준 노키아의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40.4%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군요. 당시 노키아 단 한 곳이 핀란드 전체 국내 총생산의 4%, 국가 전체 수출액의 20%를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핀란드 정부가 걷어들이는 법인세 수입의 23%가 노키아 한 기업에서 나왔으니 실로 국가 경제의 심장이라 부를 만했네요. 전 세계 임직원 수만 11만 명 이상에 달했던 이 거대 제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옹벽처럼 보였습니다. 흔히 노키아가 터치스크린 기술이나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서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실제 진실은 애플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 7년 전인 2000년에 이미 노키아가 컬러 터치스크린 태블릿과 스마트폰 시제품을 개발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노키아 연구진은 일찍이 미래의 화면 터치 기술을 구현했으나 당시 효자 상품이었던 신비한 운영체제 기반 피처폰에 막대한 수익성에 안주하고 말았죠. 기존 성공 모델에 갇힌 경영진은 스스로 기술의 상용화를 묵살하며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가 1세대 아이폰을 세상에 발표하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키아의 올리페카 칼라스보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수뇌부는 경쟁자의 출현을 너무나 안이하게 바라보았군요. 경영진은 아이폰이 낙하,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하는 장난감 수준의 기기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며 하드웨어의 내구성과 통화 품질만을 과신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을 경시한 이 오판이 몰락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7년 8월 노키아의 대형 악재가 터져나왔죠. 자사 제품에 탑재된 BLOC 배터리에서 과열 현상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4,600만 개에 달하는 배터리 리콜을 단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 지출은 물론 수십 년간 쌓아온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단번에 흔들렸죠. 시장의 주도권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발생한 이 리콜 사태는 노키아의 경영 자원을 거대하게 소모시켰습니다. 노키아 내부를 누르고 있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비한 운영체제의 심각한 기술적 부채였습니다. 아이폰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유닉스 기반의 현대적 운영체제로 생태계를 넓힐 때 신비한의 코드 베이스는 복잡하게 얽혀 130개 이상의 파편화된 버전으로 나뉘어 있었네요. 앱 버튼 하나를 수정하는데 수백 줄의 코드가 필요했고 전체 시스템을 재빌드하는 데만 48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개발자가 앱 하나를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구조적 병목이 조직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2008년 10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정식 출시하며 스마트폰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하부 조직에서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실을 경고하며 새로운 운영체제 도입을 건의했으나 상부 조직의 관료주의는 이를 묵살하고 말았죠. 노키아는 고집스럽게 자체 신비함과 미고, 운영체제만을 고수했습니다. 실상을 은폐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내부 조직 문화 속에서 노키아의 스마트폰 경쟁력은 서서히 사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2010년 9월 노키아 이사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스티븐 앨롭을 노키아 최초의 외국인 최고 경영자로 전격 영입했죠. 외부 구원투수로 투입된 앨롭은 관료화된 조직을 수술하고 새로운 스마트폰 전략을 세워야 하는 중책을 맡았군요. 하지만 그가 선택한 파격적인 행보는 노키아라는 거함의 몰락에 오히려 가속도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던진 결정수는 무엇이었을까요? 2011년 2월 8일 스티븐 앨롭 최고 경영자는 전사 직원들에게 우리는 불타는 석유시추 플랫폼 위에 서 있다는
파격적인 내부 메모를 발송했습니다. 당장의 위기감을 고취하려는 의도였으나 이 유출 메모는 치명적인 자해책으로 작용하고 말았네요. 기존 주력 상품인 신비안과 미고의 폐기가 공식화되자 신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소비자들이 노키아폰 구매를 일시에 중단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유동성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1일, 노키아는 대세로 자리 잡은 안드로이드 진영 합류를 거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 운영 체제만을 단독 채택한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이미 안드로이드와 iOS 양강 체제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개발자 생태계 구축은 실패로 돌아갔죠. 윈도우 폰의 점유율은 한 자릿수인 2~3%대에 머물렀고 결국 노키아는 14년간 지켜온 글로벌 휴대폰 1위 자리를 삼성전자에 허무하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여파는 혹독했습니다. 2012년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노키아의 점유율은 0.9%까지 추락했고 유통업체들은 재고 처리를 위해 공급가 이하인 0.99달러에 루미아 900을 덤핑 판매하기에 이르렀군요. 노키아 모바일 제조의 심장이었던 핀란드살로 공장이 2012년 최종 폐쇄되면서 지역 인구의 20%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수만 명의 구조조정이 단행되며 핀란드 국가 경제마저 마이너스 성장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3년 9월 3일 노키아 이사회는 스마트폰 및 휴대폰 사업부 전체와 관련 특허, 라이선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불과 54억 4천만 유로에 매각하기로 최종 의결했죠. 매각 직전 노키아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3.1%까지 폭락해 있었죠.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14년 천하의 휴대폰 제국이 불과 6년 만에 덤핑 가격으로 해체되며 역사적인 종말을 고한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40.4%를 자랑하던 전설적인 기업도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경시하고 내부 아집과 레거시에 안주하면 불과 6년 만에 소멸할 수 있음을 노키아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혁신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변화를 두려워하며 기존의 성공에 집착하는 순간 몰락의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하죠.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사라진 노키아의 6년 서사는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기업과 우리 모두에게 깊고 묵직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